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자, 오늘은 종목은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백신, 코로나 관련된 검색도 한번 해보고, 반도체도 한번 검색해보고, 연관된 종목이 있다면 언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다르게 종목은 언급하지 않을 거고, 뉴스까지 시사나 여러 가지 사회 이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코로나 백신이라고 쳐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 접종된 상황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8월 7일 날짜까지 보여지네요. 대략적으로 2천만 명 정도가 1회 이상 접종된 걸로 보여지고요. 완전 2차까지 완전히 접종이 끝난 인구는 한 700만 명, 800만 명 이 수준으로 보여지네요. 1차만 따지면은 한 40%가 접종을 했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하니까 예약해가지고 맞을 예정입니다. 저라고 여러 가지 들려오는 젊은 층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안 좋은 뉴스들 터지는 부분 저도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백신을 안 맞을 생각은 없고요. 여기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총 접종 횟수는 2,750만 회,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사람은 772만 명, 완전 완료 비율은 14.9%네요. 14.9% 우리나라가. 주요 뉴스들 보면은 코로나 백신 불안감을 악용해서 이제 얄팍하게 상술로 이용한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코로나 백신을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해도 괜찮은지 헬스 조선 뉴스 기사고요. 다른 백신하고 상관없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질병통제센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내에선 동시 접종은 권고를 안 한다고 하고 14일 간격을 유지해서 독감이나 결핵 같은 경우 백신을 맞으면은 코로나19 합병증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네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는 14일 간격을 두고 맞을 거를 권고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드디어 내일이네요. 내일 저녁 8시부터 18세 이상 40대 이하 성인들 10부제 접종 예약이 시작되고요. 대리 예약은 안 된다고 합니다. 요 기사 찾아보셔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빠르게 해당되는 날짜에 예약하셔가지고 백신 맞으시기 바라고요. 또 기사가 나왔네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제주도 쪽에서 20대가 백신 부작용인지 다른 사유인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살짝 렉이 걸려가지고 열리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역학관계 역학조사가 들어갔고요. 백신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26일날 모더나 잔여 백신을 맞았고 닷새 만에 지난달 31일날 혈전증 증상을 보여가지고 수술까지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뉴스긴 하네요. 의협신문? 이건 의협신문이라고 했고 타이틀도 아무것도 없나요? 자, 백신 접종을 조롱했던 텍사스 공화당 간부가 아이구야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하네요. 참,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가 뭐 대다수 뭐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하신 분들께서는 만에 하나 걸리더라도 잘 대처가 되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 뭐 미국이 이렇게 쉽게 코로나로 사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뭐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응급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건 분명히 뭐 이 사람도 분명히 자기가 모르는 기저질환이나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 있죠.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일단 기사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절대적인 적이고 역겹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백신을 반대하다가 마스크 착용도 백신 접종도 조롱하고 비판했던 텍사스의 공화당 간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돼서 사흘 만에, 입원하고 사흘 만에 숨졌다는, 이거는 뭐 약간 긴급하게 뭔가 폐렴 증상, 인공호흡기 착용한 채 응급실에 들어갔으나 결과적으로 영면에 들었고요. 안타까운 거는 가족들까지 양성이네요. 뭐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줬는데, 뭐 이 사람이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나오네요. 어쨌든 그냥 뭐 사망했다로만, 자세한 폐렴 뭐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NRG인가요? NRG의 어떤 멤버가 젊은 나이였는데 급성 폐렴으로 안타깝게 사망했던 소식도 있었고요. 저도 급성 폐렴까지는 아니었고요. 뭐 감기 증상이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0년 전쯤에 이제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군대 있을 때 이제 감기 때문에 이제 뭐 며칠 앓고 좀 컨디션이 안 올라온다 싶어가지고 약을 먹었습니다. 의무과 가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약간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찬물로,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찬물로 이제 머리를 감고 나서 뭐 잠깐 누웠거든요. 잠깐 누웠는데 갑자기 막 열이 막 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또 의무과를 갔는데, 체온을 체크하는데 어떻게 네 발로 갔어요. 의무과까지는 네 발로 갔는데 체온을 체크하니까 40도가 넘었어요. 뭐 40도가 넘으면 사망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때 40도 넘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났죠, 부대가.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하루 이틀 뭐 하루 이틀 정도만 어떻게 열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폐렴이었는데 이제 뭐 처음에 모르죠. 뭐 결핵인지 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객단 막 가래 같은 거 뱉으라고 해가지고 막 검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조치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는 폐렴으로 밝혀졌고, 뭐 결과적으로는 하루 이틀 만에 24시간 안에 낫긴 났어요. 뭐 약 때려 붓고 뭐 주사 맞고 막 조치하고 막, 그러니까 금방 또 열이 금방 떨어지더라. 근데 그날 이제 아침에 머리 감고 좀 잠깐 누워 있다가 일어났는데 오 열이 확 올라오는데, 네 발로 걸어갔는데 와, 내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40도까지 열이 오르는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면역력이, 그때 뭐 한창 때였는데 면역력이 한창 좋을 때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뭐 마스크 쓰고, 더더구나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굳이 전염병을 괜찮다라고 마스크 안 쓴다고 그러고 백신 안 맞는다고, 이거 가장 멍청한 짓이죠. 음. 아니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왜 거부하는지. 이거는 뭐 뭐 글자 그대로 뭐 샤머니즘도 아니고 뭐 무슨 이거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미신도 아니고, 아 무슨 똥배짱으로 이걸 버티다가, 아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뭐 어쨌든 저도 이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제 예전에 이제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저 폐렴 걸렸을 때 40도까지 막 오르고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 얘기 듣고요. 얘기를 드렸고, 뭐 멍청한 짓이죠.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 있는데 마스크를 거부하고 뭐 백신을 거부하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홍정욱 전 의원처럼 그게 간편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러고 다닐 수 있겠지만, 그게 말이 간편한 거지. 나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 내 가족, 우리 지역,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전부 다 위험에 빠뜨리는 멍청한 결과인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고, 코로나19 백신 맞으고, 요거는 이제 간호조무사 이제 사지마비 오셨던 그 뉴스 같은데, 이분은 산재로 인정받으셨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또 어쨌든 간에 이제 산재로 인정이 돼야지 보상이나 여러 가지로 남 놓고 치료받고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난 3월에 이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하시고 급성 파종성 뇌척 수염을 진단받으시고 요양급여 신청을 했던 간호조무사 이분한테 결과적으로는 산재 인정이 됐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기저질환이나 유전질환 등 뭐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사이에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공단에서 밝혔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코미디닷컴이라는 곳 리포트인데, 자, 이 코로나19 최대 수혜가 모더나? 그죠? 모더나도 뭐 약 많이 팔아 먹었고 뭐 약값도 올린다고 하니까, 자, 백신 시장에서 최대 승자로 모더나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백신이 2회차 접종 6개월 후에도 약 93%의 예방 효과를 유지한 걸로, 뭐 어디서 조사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어쨌든 간에 뭐 기록적인 실적, 뭐 판매 실적이겠죠. 1억 9,900만의 투여 분량 백신을 팔아서 거의 뭐 2억 회, 매출이 43억 5천만 달러, 4조 5천억.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대략적으로 5조 잡고요. 5조 잡고 2억 회분 5조. 자, 10억, 100억, 1000억, 조, 만원, 2만 5천. 하나에 2만 5천 원인가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2만 5천 원, 2만 5천 원 같은데요? 2만 5천 원.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절반이 순이익이에요. 약값의 절반이 순이익. 어쨌든 간에 뭐 어마어마한 매출과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됐고요. 뭐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 뭐 끝까지 뭐 메신저 리보엑산 방식의 백신이 됐든 다른 방식의 백신이 됐든 끝까지 백신을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벡터 방식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mRNA 메신저 리보엑산 방식의 이 코로나19 백신이 신뢰성을 더, 지금 아직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신뢰성이 훨씬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많이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우리하고 1도 상관없는 뉴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요. 뭐 그 외에 뭐 화이자, 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은 이거 얀센일 거예요 아마. 한번 볼까요? 존슨앤존슨 백신이 얀센이죠. 제조업체 개발자 얀센. 스푸트니크 V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뭐 말도 없죠 우리나라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 뭐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인데 여러 가지로 뭐 생산, 뭐 계약, 뭐 위탁 생산 한 5월 초까지만 해도 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말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 생산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위탁 생산 소식도 안 나오고 그냥 깜깜인가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아무래도 뭐 바이넥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요 테마에 올라탄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서 그냥 너무 이쁘기니까 뭐 스푸트니크 V 백신도 델타 변이의 90%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이 개발했던 러시아 개발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들만의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뭐 아직 유럽 승인도 안 나왔고 뭐 프랑스나 여러 가지로 아직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굳이 러시아 백신을 쓸 이유가 1도 없는 거죠. 어차피 뭐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고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넘쳐나는 거죠. 물론 뭐 제3세계 백신을 못 구하는 그런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푸트니크 V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벡터 방식의 백신 스푸트니크 V나 얀센,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쪽 백신보다는 화이자나 모더나 mRNA 메신저 리보엑산 방식의 백신이 어떻게 보면 뭐 좀 고급 백신 이렇게 평가받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1류다 2류다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학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개발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각국의 뭐 통신사나 언론사들도 그래갖고 결과적으로는 뭐 mRNA 백신이 승자가 된 거죠. 자, 반도체 쪽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시사 뉴스 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뭐 별다른 소식이 있을지 쭉 한번 훑어볼게요. 삼성은 되고 TSMC는 안 된다. 저거는 제가 어젠가 그저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제가 종목 최근에 짚어드렸던 종목은 뭐 반도체든 바이오든 그 외에 뭐 대선 테마나 여러 가지 모든 종목 총망라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영상 종목명 안 써 있는 어제 영상 보시면은 한 30개 정도 제가 30개까지는 아니고요. 한 20개 이상 종목에 대해서 쭉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어제 영상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별다른 이야기가 없네요. 오늘은 왜 또 반도체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띄엄띄엄 할까요? 뭐 어쨌든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별 이야기가 없어요. 뭐 그렇다면 뭐 미련 갖지 않겠습니다. 미련 갖지 않고 저는 다음에서 다시 만납시다. 자, 다음으로 왔고요. 자, 처음에 보였던 뭐 위구르 해방 운동 그거는 지금 뭐 중국 신장 위구르 그쪽 지역에서 이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쪽 뭐 이슬람, 아프가니스탄 요런 세력들이 얼마나 독립투쟁이나 이런 부분을 뻔뿌질할 수 있냐 이런 거 한번 알아보려고 한번 검색했던 기사였고요. 뭐
별다른 뭐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지역이어서 뭐 신장, 위구르, 뭐 티벳 이쪽에 이제 분리 독립 움직임이 생긴다면은 중국도 어느 정도 이제 갈 때까지 간 부분이고 동북 삼성 쪽에 뭐 우리 조선족이 됐든 뭐 이런 소수민족 다양한 소수민족이 분리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니까 우리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판이 깔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검색해 본 거고요. 자, 주말 기준 최다라고 하네요. 신규 확진 1729명. 4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계속 퍼지는 양상이라고 하고요. 뭐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백신 예약 소식 아까 짚어드렸고요.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현직 검사의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고요. 이제는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거의 대등한 상태로 뭐 수사권 조정이 됐든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경찰이 검사들한테 지휘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괄목상대해야죠. 이제 뭐 검사들도 꼼짝 말아 해야죠. 예전 같은 경우에 검사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 뭐 검찰의 가족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지간하면 다 빼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진모 검사 이야기. 한동훈 처가 그 동료 여검사 성폭행해가지고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옷 벗었다가 지금 대기업 쪽 임원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개검사 영상 찾아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품 무는 영상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간 희한한 세상이에요. 뭐 여러 가지 명품 시계하고 고가의 소산물, 자녀 학원비 이거 그건가요? 수산업자? 맞네요. 수산업자 그거네요. 이 수산업자 로비 관련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뭔가 터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살짝 숨이 죽는 모습이죠.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 언론사들 로비 부분도 그렇고 뭐 지금 현 여당 쪽에서는 연루된 부분이 별로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야당 쪽에서는 이 사기를 당한 사람 김무성 형이잖아요. 그걸 중심하고 김무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별다른 이야기가 안 들려오는 뭔가 좀 약간 톤 다운 시키는 뭔가 누가 관리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간에 결론은 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뭐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유도도 마찬가지고 레슬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메달을 많이 수확했던 종목에서 전혀 뭐 힘을 못 쓰니까 금메달 숫자가 예전과 다른 것 같고요. 뭐 배드민턴도 그랬고요. 뭐 기존에 조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금메달을 보여줬던 종목에서 많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사격도 그렇고 그나마 뭐 양궁이 선전했고 펜싱, 양궁, 펜싱 그리고 또 어디서 금메달을 땄었죠? 어쨌든 뭐 도쿄 올림픽은 뭐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부동산은 뭐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까지 직선제로 바뀌고 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잖아요. 부동산 문제가 노태우 때나 김영삼 때는 좋았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투기적인 수단이었고 뭐 정부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나마 이제 서민들이 이제 돈이 많이 없던 대중적이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부각이 안 됐다 뿐이죠. 그러다 이제 IMF가 터지고 IMF가 끝나고 나서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부동산이 폭등이 조금 문제가 되면서 말들이 많이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나서 뭐 이명박 정부가 됐든 박근혜 정부가 됐든 이때는 막말로 뭐 부동산이 뭐 그렇다고 정부에서 뭐 잘 관리를 했나요? 그것도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장 조용하게 관리하는 게 부동산 정책과 교육 정책 이 두 가지 섹터에서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게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하려고 그러고 뭐 대책을 내놓고 뭐 우리가 자신이 있다는 둥 뭐 이러고 뭐 교육 제도를 바꾸고 앉아 있고 뭐 이런 거 다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교육하고 부동산은 절대 점수를 따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상 가장 힘든 분야가 교육하고 부동산 정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인구의 64%가 접종한 우루과이가 신규 사망 0명을 기록했다라는 보고서 요거 하나 볼까요? 작년 12월 이후 처음 16일부터 중국 시노백 접종자의 화이자 부스터샷 제공. 우루과이가 나름대로 이제 백신을 잘 맞춰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원래는 뭐 봄에 잘 대응을 해오다가 봄부터 뭐 한 5월 말 요 사이에 하루 4,0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대유행을 겪었지만 지금은 잘 관리하고 있다. 제가 무슨 우루과이 방역 소식까지 내가 넘어가고요. 도쿄올림픽 폐막식 이야기도 있고 발바닥을 확인해 보세요. 굳은 살 위치에 따른 의심질환. 뭐 굳이 발바닥까지 확인하고 싶진 않네요. 자, 맥이라더니 상어였다. 금산 분리 뒤흔든 카카오뱅크. 확실한 주인 있는 최대 금융사 탄생. 기존 금융사 역차별 논란. 조선일보 기사죠? 패스하겠습니다. 자, 뭐 카카오뱅크 지금이라도 살까? 안 돼. 카카오뱅크 세러미의 생각으로는 지금 고점이에요. 참으시어요. 한 2달 정도 참으시면은 저 바닥에 내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생각하시면 어떠실까요? 자, 삼성 폴더블 신작 앞두고 괴물폰 가격 뚝 이거 뭔 얘기인가요? 160만원에서 80만원. 올해 최고의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최신 기술이 총 집약된 괴물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이 7개월 만에 반토막 났다. 이거는 광고예요. 안 보겠습니다. 이준석 휴가 가는 사이 안철수 합당에 대해서 자 이번 주 숙고하고 뭐 결심하겠다. 관심 없어요. 뭐 모르겠어요.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표를 응축시키고 통합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또 안철수가 변수인가요? 저는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한간에는 자 51대 49의 싸움을 할 때 안철수가 뭐 3%에서 5%만 뺏어가도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51대 49 싸움의 가정 자체가 자 안철수는 변수가 안 된다는 가정으로 51대 49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서 다시 안철수 변수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병신인 거죠. 자 51대 49를 가정하게 되면은 안철수는 그냥
존재감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51대 49를 가정했는데 왜 안철수의 3%나 5%를 생각하나요? 자, 역대급 수주 조선업계. 근데 실적은 초라하다. 이게 무슨 역설인가요? 빅3 업체 모두 다 3반기에 조단위 적자를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무 경쟁적으로 저가 수술을 해서 이익이 크지 않다라는, 우리끼리 싸워서 이익이 크지 않다는 그 얘기인 것 같고요. 묘얘기기 한번 해볼까요? 자, 윤석열 조폭 빗댄 황운하 실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경찰 쪽에서 간부를 하다가 옷을 벗고 대전 쪽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죠. 황 의원은 윤석열이 룸사롱에서 양주 마시며 아버지뻘 되는 기업회장 또는 임원들을 불러내 자기 구두 속 양말을 벗어넣은 술잔을 만들어 폭탄주를 마시게 했다는 얘기는 널리 회자되는 사례. 주먹자랑하는 조폭처럼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는 게 몸에 비어있는 듯하다. 윤석열을 감싸고 있는 안개가 조금씩 걷히면서 윤석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지지율 거품도 빠지고 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냥 뭐 기업 회장이 됐든 뭐 임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자기 부하한테 이래도 갑질인데, 자, 검사가 일반인한테 술을 마시면서 자기 양말을 적셔가지고 그 적신 술을 야 이거 마셔 이렇게 했다. 이거는 인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권위, 검사로서의 자기 어떤 무소불위의 어떤 그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야 너 이거 마셔? 안 마셔? 이건 거잖아요. 뭐 진실은 알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조금 뭐 인성에 문제 있는 게 사실인 거고요. 이런 이야기가 돈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또 윤도리도리는 당연히 고개 흔들면서 아니라고 하겠죠. 뭐 진실은 뭐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고요. 뭐 이준석과 윤석열의 뭐 관계는 점점 더 반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고요. 뭐 최재형은 생각보다 파괴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면은 만에 하나 빠르게 윤석열이 낙마를 한다고 해도 별다르게 낙엽을 주술 수 있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입당한 지 꽤 된 것 같은데도 뭔가 보여주는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뭐 기억나는 건 애국가 논란인데 저는 그게 애국가 논란이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대중들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뭐 정책을 물어봐도 국정 현안을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정리하고 있다, 좀 더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좀 더 잘 준비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준비도 없이 그냥 나와 버리고 나서 이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도 보여주는 게 전혀 없어요. 뭐 원전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뭐 국민 약탈 정부가 됐든 뭐 헌법적 가치 훼손이 됐든 무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떠벌리고는 있지만 그게 다 그냥 논란이 되고 희화화 될 뿐이지 이 사람의 어떤 정책적인 아이덴티티나 이 사람의 능력, 국정수행 능력을 돋보여주는 그런 이슈를 만든 거는 단 1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도 최재형도 발가 벗겨지고 뭐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자, 오늘은 뭐 종목 이야기 안 드렸고요. 뭐 살짝 백신이나 바이오 쪽으로 구글링 한번 해보고 반도체도 한번 구글링 해봤는데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요. 자, 이제 또 조금 지나면은 뭐 10시간 남짓 지나면 또 시장이 열릴 테니까요. 잘 준비하시고 잘 공부하시고 잘 분석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항상 금융이나 주식, 뭐 시사 관련된 다양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이러한 모든 깨알 팁은 내게 맡겨라.